다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정신이 돌아왔어. 음. 그래서 15개의 버튼이 있어요. 그걸 해결하는 15개의 버튼. 이 버튼의 핵심은 뭐냐면 차례대로 눌러야 돼요. 차례대로 눌러야 돼. 근데 이게 다 눌렀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맨 마지막에 다뤄주긴 하거든요. 여태까지는 첫 번째 레벨 1이 생존이었어요. 수면, 물, 호흡. 우리가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호흡의 중요성, 그리고 수면, 잠자는 거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게 다 됐으면 항상성, 햇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따사로운 햇빛을 그냥 그 선크림 없이 잠깐이라도 이렇게 쬐야 이게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하루에 활력이 돋는데요. 그래서 그런 햇빛, 그리고 걷는 거. 우리 경희 리더님이 맨발 걷기 하시거든요. 이것도 사실 되게 좋아요. 근데 경희 리더님 좋은 데서 사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는 좀 맨발 걷기는 불가능하죠. 그래도 차를 많이 타고 이동하니까 사실 걷는 시간이 진짜 심해요. 예전에 우리 강경민 스폰서님 몇 번 걸었대, 몇십 번 걸었다 그랬는데 하루 종일 그저 집에만 있다가 아마 최근에 다리 그 기부스하고 아마 더 심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걷는 것과 그다음에 영양. 우리는 영양을 사실 되게 잘 챙기고 있죠. 우리의 직업이기도 하니까. 그다음에 레벨 2가 성장이에요. 성장은 의도된 불편함. 의도된 불편함 그리고 근력 운동 해야 되고 또 고강도 운동을 해야 된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이 이제 레벨 3와 레벨 4가 남아 있는데 레벨 3는 연결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다룰 거예요. 여기에서는 부족, 대면, 기여, 섹스 부분이 있어요. 혹시 뒤에 저기 내 아들이 있다. 약간 미성년자 있다. 그러면 요거 조금 조심해 주세요. 좋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레벨 3를 시작해 볼게요. 부족의 탄생. 요 레벨 3 부분이 요거예요. 연결, 멍 때리기, 몰입. 요 부분인데, 여기에서 연결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뭐를 처음에 예시로 잡냐면, 배우 이성균 씨 기억나시죠? 자살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분뿐만이 아니라 가끔 누가 어떤 연예인 얘기하는데, 뭐,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이랑 무슨 얘기하다가, 그럼 죽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남편이, 몰랐어? 한참 됐는데 자살했잖아. 이 얘기를 되게 심심치 않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큰 이슈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청이 그 사람이 이성균 씨가 자기 친구였으면 이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이렇게 힘들 때 새벽에라도 전화해서 울면서 전화했을 때 받아줄 사람,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단 5명만 있어도 결과가 다르대요. 그래서 자기가 알았다라면 이 사람한테 그 차분히 15개의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도와줬을 거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결과를 조금 다르게 되지 않았을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선 이 사람들이요, 뇌를 착각한대요. 이렇게 우울증이 심하게 왔을 때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고 많은 어떠한 갑자기 나한테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모든 게 내 편이었다가 한순간에 다 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도 사실 되게 잘 나가다가 저격 유튜버들이 자기를 일제히 공격해가지고 엄청나게 사기꾼에다가 수십 가지 유언비어를 얻어가지고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이 15개 버튼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뇌의 착각이다. 라고 자기는 계속 자기 스스로 되뇌었대요. 그래서 돌아선 일부를 전부로 착각하고 사회적 마찰을 곧 생존 위기로 번역하는 오래된 뇌의 오작동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돌아선 이 사람들은 전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에 우려를 하는 게 아니지. 이 중에 일부만 그런 거다. 그렇게 애초에 이 사람들한테 나는 질투 유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다. 이렇게 계속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무시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요, 뇌는 이를 선사시대에 홀로 남겨진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이 비상 상황이면 옛날로 따지면 이게 생존율이 되게 낮대요. 왜냐하면 동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이게 부족 사회는 함께 뭔가를 협업해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번식해서 유전자를 남길 가능성이 0%래요.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공포를 관장하는 편도체가 커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하게 분비된대요. 이렇게 직접 대면하거나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뇌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감지하지 못한다. 고립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대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좀 되게 힘들어 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냥, 아, 내가 전화 통화 한동 한다고 이 사람이 뭐 달라지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괜한 짓이려나 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한번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잘 작동하는 거, 이게 혼자 잘 버티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고독 속에서 강해지도록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연결 속에서 안정되고 기능하도록 설계된 종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죠. 사실 카카오톡만 봐도요. 뭐 카카오톡 연락처 500명. 그리고 뭐 페이스북 친구, 인스타 팔로우, 뭐 이런 거 뭐 1000명 이렇게 했어도 그게 진짜 내 친구가 아니잖아요. 가상의 친구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힘들 때 전화를 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벽 2시에 울면서 전화할 곳이 있어요? 어, 있으세요? 있어? 받아줄게. 해. 나한테 해. 알았지? 내가 지금 누구누구 보이냐면, 김문진, 강경민, 조경희, 정성은 받아줄게. 나한테 해. 알았지? 근데 전화 안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일단 해봐. 저는 그거 아세요? 무음이에요. 무음인데 전화랑 카톡이 이렇게 빨라. 근데 저 무음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덤바의 수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덤바의 수? 덤바, 덴바, 덤바, 몸바. 덤바. 덤바의 수가 150명이래요, 150명. 이 150명이 하나의 부족으로 인지하도록 진화를 했대요. 이게 또 그냥 안 넘어가, 또 이게. 150명. 150명이 이제 하나의 그걸로 이제 인식을 하는데, 제일 작은 원은요, 5명. 5명을 인지한대요. 5명이 진짜 부족. 가족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 15명이 친밀한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 그 다음에 50명이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이 150명,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래요, 이 전체가. 그래서 이걸 덤바의 수로 보는 인간 관계래요. 이게 원처럼 겹겹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계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고 해도 그런 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급심한 고립감이나 이런 이런 거를 이제 원인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5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 공동의 위험을 함께 겪은 사람.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함께 겪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유산화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처음에 유언이 생기고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뭐 스폰서랑 갈라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어서 지금 함께 유비라는 팀을 이끌고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동의 위험을 함께 겪은 사람이에요. 그죠?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 건너간 사람. 그 둘째,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 나 다 알아, 지금. 김문진 약점, 강경민 약점, 조경희 약점. 아, 정성우는 약점이 없네. 똑똑하고, 예쁘고, 말도 잘하고, 지적이고, 부럽다, 부러워. 그지, 그지. 응, 부러워. 근데 있을 거야, 단점이. 맞아. 세 번째, 충분한 시간이 누적된 사람. 봐, 우리 시간도 충분해. 아, 나 조경이랑 통화하다가 28살 때 알았대, 우리가. 깜짝 놀랐어. 결혼 전에 알았구나, 우리가. 그런데 저는 그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더 소름 끼치는 거 뭔지 아세요? 김문진과 저의 관계는 3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김문진과 강경민은 더 많이 지났어요. 그죠? 몇 년이요? 한 40년 돼? 40년 안 되나? 한 35년쯤 되나? 그쵸. 어마무시해요. 근데 그게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진짜 무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위험, 민낯을 공유하고 시간이 누적되고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안쪽의 원이 채워진대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래서 현대인은 늘 연결돼 있으면서도 혼자래요. 그래서 많이 만나기보다는 깊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대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대면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옥시토신이라는 게 이제 신뢰 호르몬인데요. 이게 눈 맞춤, 직접 만나야 돼요. 이거는 카톡으로 그거 아세요? 카톡으로 막 수백 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15분 통화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근데 사실은 저도 통화하는 거 좀 불편해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냥 전화해서, 그냥 심심해서 전화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진짜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전 심심해서 전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그래서 카톡으로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얼굴을 보고 눈 맞춰주고. 사실은 카톡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만 해도 사실은 되게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파트너들이랑 소통하실 때도 직접 멀어서 못 만나면 줌으로라도 얘기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건 신체 접촉. 그래서 만났을 때 우리가 옛날에 악수를 했잖아요. 악수하고 허그하고 그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 카톡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야, 우리 언제 밥이나 한 잔 먹자. 아, 밥이나 한 잔 먹는데. 수술을 좋아해가지고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그죠,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결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뢰와 유대 관계.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 뭐냐면 밥을 같이 먹어도 요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식당에 가보면요.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각자 핸드폰에. 나 그거 진짜 많이 봐. 요즘. 근데 심지어 도연이도 저랑 밥 먹을 때 단둘이 밥 먹는데 엄마, 우리 유튜브 보면서 먹자.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해. 어. 그러면 그거였어요. 밥 먹을 땐 도연 안 돼. 엄마랑 하루 일상을 공유하고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밥 먹을 때는 절대 미디어 못 보고 쟤는 또 밥 먹을 때 자꾸 책을 봐요. 그런 거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성인이랑 둘이 만나가지고 같이 분명 밥은 먹었어? 근데 같이 핸드폰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보면서 먹었어? 이러면 뇌는요 혼자 먹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화면은 뇌를 속이지 못한대요. 이런 연결하는 구성의 감각 조건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파민은 가짜 자극에도 반응을 한대요. 도파민은. 그런데 옥시토신은 속지 않는데요. 가짜 자극이. 그래서 눈을 보고 대화하고 가능하면 같이 밥을 먹는다. 이런 게 2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여라는 부분을 얘기해요. 기여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봉사하고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왜 그 사회적으로 조금 부자들이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좀 그렇게 그 부를 많이 이룬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돈을 많이 기부를 하는 이유가 약간 그런 공허함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이게 뇌가 자동적으로 기여하게끔 만든대요. 그게 자기의 생존 본능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기여는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뇌가 요구하는 단계래요. 저는 이거 되게 신선했어요. 난 어떤 착한 사람이니까 착해서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뇌가 나를 살리려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뇌가 요구하는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엔돌핀과 도파민이 동시에 분비가 된대요. 누군가를 도울 때. 그래서 오늘 참 오전에 그 경희 리더님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읽어주셨거든요. 그 읽어주는 내용 중에 이 기여 부분이 있었어요. 우울할 때,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한테 딱 봉사 활동에다 집어넣거나, 누가 죽으려고 자살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딱 한 번만, 하루만 누구 좀 도와줘. 요거 하고 죽어. 한 번 와서 도와줬어. 그 다음에 또, 딱 하루만 더. 너가 필요해서 하루만 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만 더 해서 봉사를 하다가 결국엔 자살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고 잘 살게 됐다는 그런 일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뭔가 그 존재감, 그런 자부심,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달리기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주지만 기어는 내가 이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신호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그 충만한 마음이 그 달리기 할 때 그 쾌감과 똑같이 느껴진대요. 음. 그래서 그만큼 이 헬퍼스 하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기여하지 않으면 또 노인의 몸은요, 스스로 퇴장 신호를 보낸대요. 누군가한테 기여하지 않고 내가 되게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러니까 나이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살면요, 이 스스로 퇴장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대요. 그리고 염증이 늘어나고 인지 기능이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치매도 빨리 오고 그런 거지. 그래서 남한테 많이 기여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오래 산다. 결국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매일 작은 기여 하나만이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성원 리더님이 저한테 미연 리더님 덕분에 오늘 뭐 어떻게 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도 저한테 기여를 하신 거예요. 내가 경희 리더님한테 전화해서 경희야 오늘 너랑 통화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한마디 해도 경희 리더님한테 기여하는 거고 되게 대단하게 내가 돈을 뭐 저 사람한테 보내주거나 그러면 더 기여가 돼요. 보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이라도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쌓이면요, 당신의 뇌는요, 나는 가치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삶의 전체 행복도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남을 돕는 건 위선이 아니라 뇌를 살리는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윤혜선 리더님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빨리 내가 검사해야 되죠. 윤혜선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윤혜선 안 들어왔어. 윤혜선, 양아치 안 들어왔어. 윤혜선이 좋아하는 섹스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어머, 섹스는, 어머.
네, 이게 챗GPT로 만들었거든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깜짝아. 나는 챗GPT가 알아서 섹스를 거는 줄 알았어, 지금. 19금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 귀여워,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그거 섹스는 이 섹스가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섹스가 단순한 쾌락 행위가 아니래요. 이거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며 신체 건강을 되찾아준대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호르몬 있잖아요. 호르몬 중에 네 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세로토닌, 옥시토신, 뭐 도파민, 또 하나가 뭐지? 또 하나가 뭐예요? 뭐죠, 우리? 행복 호르몬 뭐 있지? 까먹었어. 아무튼 이 행복한 호르몬 네 가지 있잖아요. 그 네 가지를 동시에 누르는 게 섹스밖에 없대. 대박이죠. 어. 참 그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면 참 슬픈 일인데. 우리 경미 스폰서님 표정이 어두워지네. 어쨌든 이 섹스는 그렇대요. 그래서 친밀적 신체적 관계 이후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이 되게 많이 감소한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섹스하고 나면 감소하고 옥시토신이 엄청 증가한대요. 옥시토신. 아, 옥시토신이었나 보다. 아까 그러면. 그지? 아까 엔돌핀? 뭐였어?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네 가지 호르몬. 한꺼번에 늘린대. 그래서 얘네들은요,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수면의 질을 회복시키며 자존감을 다시 세운다. 내가 어디 가서 자존감이 없어. 밤에 잠이 안 와. 이러면, 알죠? 뭐 해야 되는지.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겨요. 이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은 다음에는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느낀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야. 알았죠? 그래서 도파민은 또 하고 싶다는 동기를 갖고요. 세로토닌은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하다는 만족감을 갖고, 옥시토신은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유대감을 갖고, 엔드로핀은, 엔도핀은 나는 지금 최고의 상태라는 황홀감을 준대요. 어. 자, 이거 뭐 경험 있잖아요, 여기. 그치? 천이 없잖아, 우리.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욕은 바로 바로미터래요. 음, 그래요. 음. 근데 이 성욕의 버튼이 꺼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운동을 안 해도 되게 꺼져 있대요. 되게 내가 그런 거, 음식도 되게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우리 0단계에 그게 꺼져 있으면요. 얘 성욕이 켜지지가 않는데요. 잠도 못 자고 항상 인스턴트 음식이나 그런 다 되어 있는 그런 편의점에서 먹는 그런 거를 먹거나 아니면 도파민에 너무 노출돼 있어. 맨날 쇼폼을 봐. 이러면은 이게 또 성욕이 분비되지 않네. 운동을 안 해. 이러면 분비되지 않는데. 그래서 운동도 잘해야 되고, 수면도 잘 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욕이 돌아온대요. 그래서 이 혈관에 염증이 생긴대요.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그러면 걔네들이 혈액을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그 성욕이나 이런 것도 혈액에서 많이 건강한 혈액에서 기여하기 때문에 이게 안 좋게 된대요. 그래서 성욕을 되돌리는 방법으로 운동이 가장 많이 언급을 된대요. 그러면 수면, 스트레스, 혈류, 호르몬을 동시에 이제 개입을 한대요, 운동이. 음. 그래서 우리 남편이 성욕이 너무 없다. 그러면 운동을 좀 시키는 걸로. 남자친구가 없다. 그러면 알겠죠? 그리고 또 식단. 성욕이 되게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은 식단도 꼭 점검을 해보래요. 이 식단이 자연식에 가깝게 먹으면서 몸을 많이 쓰래요. 몸을 많이 쓰는데 스쿼트 3세트가 100번의 결심보다 낫고 러닝 20분이 자기 암시보다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초월 부분으로 갈게요. 오늘 좀 진도가 괜찮죠? 오늘 지금 혹시 몇 분이 지나고 있나요? 나는 지금 안 보여. 음, 몇 분이 지나고 있나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한 20분 지났나요? 좋아요. 난 채팅을 못 보고 있어. 어. 샀대. 가령리더님 샀어. 그지? 14살에 만났다고? 22분이라고 지금?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게 하고 있어. 여기 누구야? 똑똑한 사람. 누구야? 엔돌핀이요? 이거 나안 보여. 아, 정성은 리더님이야? 아니야? 누가 얘기했지? 몰라, 안 보여. 암튼, 그래요. 자, 이번에는 초월 레벨 4예요. 레벨 4는, 발음 괜찮나? 레벨 4. 레벨 4는 탈집중과 몰입이에요. 탈집중과 몰입.
자, 여기에서는 0부터 3까지는요, 생존의 영역이었어요. 잠을 자고 먹고 움직이고 연결되는 것. 이것만 회복해도 인생은 분명히 나아진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컨디션은 좋아지지만 아직 충만하지는 않대요. 이 초월 부분까지 가지 않으면 살만해졌다, 살고 싶다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 레벨 4에는 그 다음 단계래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뇌는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나면 오늘 하루 충분했다라고 느끼기 위한 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 조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상태, 탈집중. 다른 하나는 완전히 잠기는 상태, 몰입의 상태래요. 탈집중은 멈춤의 극단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시간. 몰입은 전진의 극단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쓰고 있다는 감각에 뇌가 보상을 터뜨리는 상태. 이 둘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자의식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라는 계산이 멈춘다는 점에서 그렇다. 원시인은 이 두 상태를 하루 안에서 자연스럽게 오갔다. 사냥에 몰입했고 모닥불 앞에서 멍을 때렸다. 지치지 않았고 다음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레벨 4의 초월은 사라진 리듬을 되찾아 하루를 온전히 살아나는 단계이다. 그래서 탈집중은요, 목적을 내려놓는 멍 때리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자청 작가가 하는 그 줌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마무시해요. 줌을요, 4시간 동안 했어요. 아, 4시간, 5시간 동안 했어요. 5시간 동안. 8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인가 끝났어.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사람이 중간중간에 10분, 10분씩 쉬는데 그 10분 쉴 때는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면 뭐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눈 감고 누워서 멍 때리라고 얘기를 해요. 멍 때리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멍 때리는 게 뇌가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보면요. 되게 두 가지, 세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다음 스케줄을 고민하고 또 멀티태스킹을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현대인들은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잘 까먹어요. 이게 진짜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너무 바쁘게 여러 가지를 담다 보니까 자꾸 뭘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요즘 이게 너무 필요하다. 이 탈집중, 멍 때리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 근데 제가 멍 때리는 시간 잘 못해요. 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전 집에 그냥 한 번도 그냥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24시간 정말 빡빡하게 쓰는 편이에요. 뭘 하더라도. 가만히 있질 않아.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뇌가 소비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여기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멍 때린 모두다. DMN이라고 얘기하는데 DMN. DMN이 뭐야? 방황하는 뇌이다. 아무것도 안 할 때 켜진대요, 이게. 2001년 워싱턴대 마커스 레이클 교수가 놀라운 발견을 했대요. 멍 때릴 때 뇌는 쉬지 않는다. 과제를 하지 않는 안정 상태에서도 상당한 기초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단지 다른 종류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낮 동안 조각조각 들어온 정보들을 연결하고 정리하고 숨겨진 패턴을 찾아낸대요. 멍 때리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멍 때리면은 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멍 때리는 동안에 얘네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여러 부분을 이렇게 집어낸대요. 그래서 아하라는 통찰을 찾아낸대요. 그래서 내가 막 되게 과부하가 돼서 기억이 안 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안 돌아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의식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무의식이 찾아와서 그 퍼즐을 맞춘다고 해요. 그래서 멍 때린 모드가 켜지면 불안이 감소한대요. 불안이 감소하고 지금 이대로 괜찮아.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대요. 하지만 멍 때리는 방법을 현대인들은 많이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스마트폰을 키고요. 뭐, 똥 싸는 동안에도 스마트폰을 보고요. 그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보잖아요. 저는 운전할 때도요. 그냥 멍 때리고 운전한 적이 없어요. 늘 강의를 들으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멀티태스킹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통화를 할 때도 있고 카톡을 할 때도 있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진짜 많이 느껴요. 이게 저 뇌가 정말 이게 나빠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멍 때리는 법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조각자를, 이렇게 조각조각 퍼즐을 이어주고 그 뇌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놀아야 성공한다라는 거, 그런 말을 하는 거를 되게 이상하게 봤대, 이 사람이. 근데 최상의 아이디어를 내는 행동이 바로 이렇게 노는 거래요. 노는 거. 그래서 갑자기 내가 막 너무 힘든 일을 하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 잠시 멍 때리고 막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그냥 의미 없는 수다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그래야지 번아웃이 없대요.
이렇게 너무 집중하고 살고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번아웃이 많이 온대요. 여기서 보면요. 뭐 독서는 자기 여기 이래요. 저도 이게 사실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는 건데 어른이 되면서 놀이가 사라졌다. 산업혁명이 놀이를 죽였다. 공장이 생기고 시간이 돈이 되었다. 8시간 노동, 8시간 수면, 8시간 여가. 여기마다 생산적이어야, 여기, 여가마저 생산적이어야 했다. 제가 진짜 그래요. 여가도 생산적으로 해요. 운동은 건강 관리가 됐다. 독서는 자기 개발이 됐다. 사람과의 만남은 인맥 관리가 됐다. 뭐든지 다 목적성이 있어요. 취미마저 힐링이라는 목적이 붙었다. 쓸모없는 시간은 죄악이 됐다. 효율은 높아졌지만 즐거움은 사라졌다. 운동하면서 칼로리 소모를 생각한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라고 계산한다. 이거 특히 우리 유산하는 사람들 심하죠. 이거 하면 안 돼. 게임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풀렸나 확인한다. 순수한 기쁨이 사라졌다. 놀이를 할 때 뇌는 특별한 일이 벌어진대요. 이런 전전두엽이 꺼지면서 통제가 사라지고 계산이 멈춘대요. 그러면서 그 DMM이라는 게 켜진대요. 그래서 뇌가 자유롭게 방황하고 새로운 연결들이 막 시냅스가 쳐진대요. 그러면서 창의성이 발휘된대요. 잘 노는 애들이 보면요, 막 창의력도 좋고 머리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물론 너무 놀기만 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다. 그래서 집중과 탈집중에 리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목적을 버리래요. 건강이 좋아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라는 생각을 지워버려라. 그냥 이것만 남기래요. 재밌어서. 그냥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서. 그냥 셔틀콕 날아가는 게 재밌어서. 그냥 요 정도만 생각을 하래요. 그리고 둘째, 어릴 때 뭘 했는지 떠올려라. 그리고 세 번째, 주 3회, 주에 3시간을 하래요. 그 3시간. 이게 많지 않대요. 주에 3시간. 그러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그냥 재밌는 거를 해요. 아무것도, 이거 왜 안 넘어가냐? 넘어가. 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에서는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얘도 옆에 뭐가 생겼어. 그죠? 이씨, 나만 생겼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놀고 멍 때리는 시간, 재밌는 걸 해라. 목적 없이. 이 멍 때리기 놀이는 현대인에게 비생산적인 시간으로 취급됐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반대다. 그래서 현대인은 그 리듬의 절반을 잃어버렸다. 아침부터 까지도 집중한다. 일에, 스마트폰에, 걱정에, 계획에 탈집중 시간이 사라졌다. 멍 때리면 죄책감이 들고 놀면 시간 낭비처럼 느낀다. 그 결과는 뇌는 과열되고 불안 올라가며 이유 없이 불행해진다. 아, 이게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이걸 읽으면서 또 느끼네. 제가 진짜 이게 심각해요. 음. 자, 그 다음에 몰입을 해볼게요. 마지막 챕터예요. 몰입. 몰입은 최고의 보상이래요. 몰입은, 뭔가 이제 우리가 그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하다 60세 은퇴한 임원이 있대요. 이거 진짜 우리 남편도 좀 있으면 벌어질 일인데 퇴직금은 넉넉하고 건강도 괜찮고 시간은 넘쳐난다. 드디어 쉴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불과 6개월 만에 그는 무기력해진다. 1년 후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는다. 아내에게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고 별것 아닌 뉴스에 분노한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 은퇴 후 첫 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하대요. 이거 진짜 제 주변에 있어요. 저희 앞집 아저씨가 은퇴를 했거든요. 60세. 은퇴하고 지금 이제 아줌마랑 지금 한 3년째 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아줌마를 만났는데 미쳐버리겠대. 황혼이혼하고 싶어 죽을 것 같대. 왜냐? 너무 짜증이 늘고 너무 잘 삐지신데. 그리고 심지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갖고 눈이 잘 안 보인대요. 이 당뇨가 오셔가지고. 이게 몰입할 게 떨어져서 그래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안 하고 갑자기 시간이 확 낮아. 이게 뭔가 뭐든지 균형이나 이런 밸런스가 있는데 갑자기 일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몰입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뭔가 아프고 불행해지고 이제 막 민감해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은퇴를 하면요. 다시 몰입할 것들을 찾아야 돼요. 뭐 소소한 일거리를 찾는다든지 전보다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래서 왜 은퇴하고 나서 막 그냥 정말 생각하지 않는 그냥 노동으로만 하는 일 많이 하시잖아요. 뭐 경빌도 하시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뭐 택시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뭐 취미를 하시는 거죠. 취미. 무슨 바둑 동호회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손주를 돌본다든지 다시 몰입을 하면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몰입의 진화 과정은 형성된 기능이래요. 원시인이 사슴을 발견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풀숲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모기가
물어도 긁지 않는다. 땀이 흘려도 닦지 않는다. 오직 사슴만 본다. 그거를 잡기 위해서 창을 던지고 명중.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쾌감이 폭발했다. 채집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 그런 원시인에 비교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원시인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몰입하는 대상이 없으면, 근데 이 몰입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뭔가 어디에 이렇게 소속돼 있고 어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왜 일을 오래 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좀 몰입할 곳이 없으면 이게 사람이 많이 무기력해지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전과 균형, 그러니까 도전과 능력이 균형이 핵심이래요. 도전과 능력의 균형. 그래서 과제가 너무 쉬우면 지루하대요. 너무 쉬우면. 근데 반대로 너무 어려우면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음. 이 사람이 자기가 남산도서관에서 한 달을 보냈대요. 그러면서 목표가 하나였대. 오늘 이 챕터를 끝낸다. 10만 년 전 원시인이 저 사슴을 꼭 잡는다라고 정한 것처럼. 그래서 역행자를 쓸 때 환경을 바꾸려고 일부러 양평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주변의 자극을 철저히 차단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는 것도 습관도 끊었고 도서관 가는 길도 이어폰을 꽂지도 않았대요. 그냥 유튜브도 음악 없이 그냥 걸었대요. 그냥 도서관에 도착하면 스마트폰을 가방 깊숙이 넣고 새로운 정보를 일제히 차단하고 앉아서 글만 썼대요. 그러니까 몰입하는 시간을 제대로 가진 거죠. 그동안 완전 온전히 이 책을 충분히 쓸 수가 있었대요. 이 사람도 ADHD 심하거든요. 되게 심해요. 이 사람이 자기 그런 일화를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정말 저의 한 10배는 돼요. 진짜 심각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게 자기의 흠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 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래서 몰입에 대한 얘기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냥감을 정한다.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이것만 잡는다로 시작하래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한다. 그런 목표를 한 가지만 정해. 제일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끝낸다고 마음을 먹는다. 둘째, 일단 몸을 움직인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을 상향도로 만든다. 미안해다님. 그럼, 네. 1분 미만 남았어요. 어머, 진짜? 네, 벌써? 아이고, 네. 씨, 좋아. 우리가 그 네 번째까지는 다 했어요. 네 번째 다 했고, 뒤에는 사실 그냥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정리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15가지 버튼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고요. 뒤에 내용들에서는, 아유,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러네. 마무리만 한 5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껐다 다시 들어와도 될까요? 그럴까? 다른 분들 어떻게 할까? 괜찮으세요? 네? 아니, 다른 분들 괜찮으세요? 어, 나 안 보여. 일단 공유를 멈춰볼게요. 우리 마무리는 한번 해볼까요? 이야기도 할 겸. 네, 끊고 네. 우리 바로 왜요? 다시 들어와요. 누가 열어요? 내가 할게요. 네.